네, 반갑습니다. 대이영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상반기 실적에서는 엄청난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를 하향하는 그런 하회한 실적이 나옴으로써 다소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자, 하반기 실적도 그러할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상승 모멘텀, 매출에 대한 기대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매년 매출 전년 수준으로 9,1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9천억 원대 굉장히 큰 폭입니다. 굉장히 큰 매출액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년에 대비해서 0.2% 하회한 모습 보여줬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업이익에서는 12.9% 증가한 727억 원을 이렇게 나타낸 바 있습니다. 매출액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는 화장품 대표주로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이 다소 부진했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서가 아니라 더욱더 향후 어떤 모멘트, 어떤 이제 부분에서 더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지 계속 그 비중국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왔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의 성장세 정말 많이 두드러지게 올라왔죠. 42%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 상승했습니다. 미주 주요 브랜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면서 채널 접점 확대로 매출 40% 성장률을 이뤄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자, 라네즈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죠. 세포라의 라네즈가 입점하면서부터 4개월 만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슈퍼 앤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1위 브랜드로 선정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세포라 매장 입점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방탄소년단과 시드니 스위스 등 셀러브리티와의 협업을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 또한 계속해서 펼치면서 라네즈의 입지를 더욱더 넓혀왔었습니다. 자, 라네즈 말고도 이니스프리 핵심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MBS 채널 접점도 확대하고 매출의 견고한 성장도 보여줬다. 그리고 설화수,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브랜드죠. 아무래도 인디 브랜드 위주로 많이 뷰티 브랜드들이 성장했었기 때문에요. 이런 고가 브랜드 라인이 다소 둔화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팔리던 이 고가 브랜드들이 다소 둔화됐던 점도 이 점에서도 더 부각이 됐었죠. 따라서 온라인 직영물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규 고객 유입 증대에 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수의 온라인 직영물을 마케팅으로 이용하면서 설화수를 더욱더 홍보하고 매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 라네즈, 이니스프리 견고한 성장 등으로 전체 매출 52% 성장했는데요. 라네즈 립 카테고리 핵심 스킨케어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2배 정도 성장했고요. 신제품 오프라인 마케팅 전개로 매력도 제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니스프리 영국 스페이스 NK에서는 신규 진출하면서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도 세포라 중심으로 리브랜딩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해외에서의 입지를 굉장히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코스알엑스라는 인디 뷰티 브랜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디 뷰티 브랜드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의 비중을 점점 더 크게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의 성장이 아모레퍼시픽을 더욱더 크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기대해 보면서 하반기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중국에서의 부진, 비중국향으로 메꾼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출 비중이요. 중국 비중보다 이제 미국 비중이 올라가 있습니다. 미국 비중이 21.5%를 차지했고요. 중국 비중이 20.3%로 떨어졌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북미에서요, 약 14%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2023년에서는 8%였던 거에 비하면 약 6%포인트가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 비중이 이제 15%였는데, 북미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이러한 경향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중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채널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에 어, 미국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고정비를 다시 감축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미국과 유럽 확장에 힘입어서 올해 북미 매출은 중국을 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올해를 그렇게 점쳤었는데요. 2분기에서 3분기 중국 사업 적자가 예상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겠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코스닥스라는 자회사와 더불어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죠. 라네즈의 실적이 이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을 제외한 비중국 매출이 중국향 매출을 역전하면서 향후 3개월 동안 중국 확장 당시 매출 규모를 뛰어넘을, 중국을 확장했던 시기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였는데요. 이때 중국에서의 매출이 상당했었죠. 한국을 방문해 주시는 중국 관광객분들이 설화수나 마스크팩 등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을 많이 사랑해 주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화려한 전성시대를 맞먹을 만큼, 이 규모만큼 이제 미국에서의 아니면은 규모만큼 아니면 더 뛰어넘을 만한 그런 활약이 나타날 것으로 올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중국 상장 모멘텀이 견조하고 중국 손익 안정화에 따른 전사 해외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서 아모레퍼시픽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서 계속 체크해 가면서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작년부터죠.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기 시작한 이 5월부터의 상승 흐름 굉장히 대단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일과 이제 지난 거래일부터 21선을 하향하기 시작하면서 하락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받으면서 하락의 모습 나타내면서 금일 장 마감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난번 하락 조정 때도 요 부근에서 꼬리 다시 올리면서 주가 상승 이뤄냈죠. 하지만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고 경신하지 못하면서 조정 흐름세 계속 보여줄 것으로 이어가는 모습 보여 나타냈습니다. 하지만요, 이 전저점을 뛰어넘을, 전저점보다 더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락 조정세가 전 저점보다 더 낮아짐으로써 하락 조정세가 흘러간다 하더라도요, 아모레퍼시픽이 그 하반기에 더욱더 실적 면에서 탄탄하고 떨어지지 않는 실적을 보여준다면요, 저는 추가적 상승세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금일 수급 사항을 살펴보시더라도요, 계속 연일 이어졌던 외국인과 기간의 매도세에 보여지고 있지만, 기간 연기금에서 소폭으로 다시 한번 매수하고 있는 모습. 자,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됐을 건가요? 됐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이제 하향 조정은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매수세와 매도세들이 손바뀜이 돼서 매수세로 바뀌는 즉시 더욱더 상승세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모 때문에 나타난 연기금의 매수세였을까요? 저는 이 점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지금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계속 이루어지는 하락 조정세, 오히려 다음 반등을 이뤄내주는 상승 기류의 이제 발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주님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도 가지고 온 거고요. 앞으로 계속 또 이슈나 흐름들, 주가 흐름들 보고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이제 힘내시고 저랑 같이 중장기적으로 화장품 업종들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땐 반드시 참고용으로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